1962년 8월 5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마릴린 먼로가 그녀의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언론은 이를 자살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죽음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에만 300명이 넘는 젊은이가 자살했다는 겁니다. 1974년 사회학자였던 데이비스 필립스는 이렇게 유명인의 죽음에 동조의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1774년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가 한 편의 소설을 발표합니다. 선풍적인 인기로 유럽을 휩쓸고 이 소설을 읽고 주인공의 모습에 공감한 수많은 청년들이 주인공의 옷차림을 따라 입고 잇따라 자살하는 현상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이 책이 바로 베르테르 효과의 어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오늘은 그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의 어린 시절은 유복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민으로 태어났지만 왕실 고문관까지 올라간 자수성가 맨이었고, 어머니도 평민이었지만 외할아버지가 괴테네 동네 시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괴테는 풍족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생각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영재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괴테는 8살에 시를 짓고 13살에 시집을 냈습니다. 16살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 공부를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법률사무소 견습 절차를 밟던 중 직장 동료의 약혼자 샤를로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한 로맨티스트였던 괴테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중단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괴테는 동료와 샤를로테를 위해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금사빠였을까요? 고향에서 여류작가 로시 부인의 딸 막시밀리안에도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만, 그녀는 곧 브렌타노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며 괴테의 또 다른 사랑은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을 포기하고 떠난 곳에서 찾은 사랑이 또다시 자신을 떠나다니. 그러던 중 괴테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친구가 직장 상사의 부인을 사랑하다가 그만 권총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괴테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때 쓴 책이 바로 낭만주의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불과 25살에 발표한 괴테의 책은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을 휩쓸던 나폴레옹도 7번이나 정독했을 정도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훌륭한 문장력과 서사로 유럽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이후 괴테는 이 작품으로 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바이마르 공국의 공작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그를 장관으로 고용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적폐가 어디 있습니까? 문학은 문학, 공무는 공무인데 책 잘 썼다고 장관을 시키다니요. 예상대로 단 한 번의 공무 경력도 없는 괴테는 장관 자리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정부 예산, 군비 지출, 도로, 광산, 관계시설 등의 일을 솜씨 있게 처리했습니다. 장관 일뿐만 아니라 지질학, 광학, 색채학, 특히 식물학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재능을 비췄습니다. 바이마르에서 10년 정도 장관으로 지냈으나 괴테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식간에 끝까지 승진한 그가 더 이상 승진할 곳이라곤 남지 않았으니까요. 괴테는 1786년 9월 3일 새벽 3시경 부귀영화를 버리고 야반 도주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로 향합니다. 그렇게 괴테는 3년 동안 이탈리아를 떠돌게 된데, 이때 쓴 작품이 괴테의 또 하나의 명작 이탈리아 기행입니다. 여행을 마치고는 다시 저술 활동에 힘써서 우수한 명작을 쓰게 된데, 그중 하나가 괴테의 일생을 바쳐 쓴 바우스트입니다. 특히 바우스트는 당시 문학계의 촌동네 취급받던 독일 문학을 다시 보게 만들었고, 서양에서는 최고의 문장가를 꼽을 때 셰익스피어, 호메로스, 단테와 함께 거론되는 문학 4천왕 중 한 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괴테는 일생에 거쳐 글을 써온 엄청난 다작가입니다. 때문에 그의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에서 상당히 다른 분위기와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를 유럽의 스타로 만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 자신의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소설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짝사랑하는 로테는 그의 직장 동료의 약혼녀 샤를로테, 고향에서 만난 막시밀리안을 친구의 직장 상사의 와이프를 적절히 조합하여 구성했고, 이 작품을 통해 괴테는 젊은이들에게 만연해 있던 낭만주의의 문제점을 경고하지만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유럽은 베르테르 신드롬을 일으키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르테르를 따라 자살, 심지어 베르테르의 옷을 따라 입고 자살하는 청년까지 있어서 교황청에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금서에까지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는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고 쾌테가 10대 때부터 구상해서 80대에 완성한 일생을 바친 걸작입니다. 특히 2부는 1부가 출간된 지 20년도 넘게 지나서야 발간되었기 때문에 책의 분위기 또한 많이 다릅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집필한 만큼 그의 생애와 철학이 모두 담겨져 있어 해석과 논문이 수없이 나오는 현역인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학자 파우스트는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악마와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가 겪게 되는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영화나 소설에서 처형되는 악마와 인간이 계약을 맺는 스토리의 원조격입니다. 흔히들 어린 시절에 읽어본 파우스트는 일부만 또는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니 파우스트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곧 올라올 RD의 고전문학 파우스트 편을 기대해주세요. 청년기부터 열렬한 사랑꾼이었던 괴테는 74살까지 열렬한 사랑꾼이었습니다. 무려 55살 연하 손녀딸 버린 19살 소녀 울리케에게 정혼까지 했습니다. 그를 장관으로 추천했던 공작은 어이쿠 이 노인네 아직도 젊은 아가씨를 찾고 있구먼 라고 놀렸지만 그와 별개로 괴테는 본인 나이에도 결혼해도 되는지 의사에게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결혼이 성사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울리케의 어머니도 난색을 표했지만 괴테의 아들이 결사반대하는 통에 이 혼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괴테는 이 일을 두고 여기에서 나는 사랑을 하고 그리하여 사랑받으면서 행복했노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82세까지 장수했지만 아내와 아들은 이미 곁에 없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그의 친구 실러는 46세 병으로 죽었습니다. 친구, 아내, 아들,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는 것을 본 괴테에게는 그래서 사랑이 더욱 간절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임종에는 과부가 된 며느리, 손자 2명, 손녀 1명, 그리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괴테의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임종에 앞서 잠깐 그 방을 떠난 사이에 좀 더 빛을 이라고 말했다. 이분은 어떠한 어둠도 싫어했다. 때로는 빛이 되고 때로는 슬픔을 빛으로 바꿔낸 사람은 영원히 빛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이디스 워튼은 말했습니다.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촛불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